이곳은 서울 신촌에 자리하고 있는 이한열 열사의 기념관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생방되고 있는 이 방송은 오늘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밤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지는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오늘 첫날 밤을 1000곳이 넘는 투표소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행사하신 한 표의 투표함을 지키는 일이 아주 중요하겠죠. 근데 1000곳이 넘는 1161곳의 투표소에서 오늘 밤 투표함이 잠을 잡니다. 원래 중앙선관위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뭐 사실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투표함을 지키자 해서 순찰 생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8시 2분이 막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3,506곳의 투표소에서 오늘 하루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수가 투표에 참여해서 이번 6.4 지방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3,506곳 중에서 1,16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밤을 새게 되는데 1,161곳 모두를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몇 곳을 찝어서 여러분들 보시는 이 버스를 타고 저희 발로 다 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투표소를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행사하신 한 표 한 표가 소중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귀한 분들 저희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애정행각을 지금 설정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죠? 고발뉴스의 발뉴스의 안방마님 곽현아씨 오랜만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곽현아예요. 네. 네. 그리고 제 좌측으로는 여러분들 개념판사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발뉴스 고발뉴스 이렇게 네. 표시를 붙였는데 저희가 뭐 고발뉴스의 첫 번째 중계 버스 저 이 버스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처음엔 저희 버스인지 모르고 네. 아니 왜 이 스튜디오 앞에 버스가 있나 싶더니 고발뉴스가 딱 적힌 게 야, 되게 우리 많이 발전했다. 저희가 빌렸어요. 잠깐. 그러니까 잠깐만 저희 소유는 아니죠. 네네. 그럼요. 저희가 잠깐 빌렸는데 네. 이런 차가 정말 몇 대만 있어도 훨씬 더 광폭으로 저희가 좀 감시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튼간에 그래도 오늘 또 굉장히 또 뜻깊은 저희가 오늘 이동하면서 방송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동하면서도 끊기지 네. 않는 방송을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최초로 저희가 이 버스까지 빌려서 하는 정말 순찰 방송. 그렇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버스 대절 순찰 생방송입니다. 순찰 생방송. 네. 네네네. 사실은 저희가 곽현아 씨가 고발뉴스의 안방마님이거든요. 잠깐만 저희 버스가 지나가니까 지나가야 되니까. 네네. 완전 리얼한 살아있는 방송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사실은 우리 섹시 개념력 곽현아 씨는 여러분들 아시는 이 기수가 있는 개그맨이에요. 근데 22기. 네, 22. 네. KBS. 22기입니다. 네, KBS 총파업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좋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KBS 안 한지 너무 오래됐겠죠. 저 연수원 23기인데. 그러시군요. 오. 선배님. 자, 일단 저희가 사실 이 곽현아 씨 섭외하면서 좀 고민했던 게 네네네. 사실 우리가 다 리본을 달고 있습니다. 상중에 네. 국가의 상중입니다. 네, 그렇죠. 너무나 정말 슬픈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곽현아 씨가 오면은 완전 재밌어질까봐 사실 좀 원래 우리 안방마님인데도 불구하고 부르지 말까 그냥 덜 재미있는 개그맨을 부를까 차라리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네. 안방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렀어요. 근데 가급적 웃기지 마시고. 정말요? 네. 그럼 저 정말 노력하지 않고 오늘 차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길 생각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정열 우리 판사님은 여러분들 전 판사님은 아시다시피 개념 판사로도 알려져 있으시지만 창원시와 울산시를 거쳐서 지역에서 지역 선관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거 실무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권위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럼요. 그래도 한 발은 디디고 있다. 한 발 정도 디뎠다. 정말 겸손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저 굉장히 모르고 있는 것도 많고 궁금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 정도 또 이렇게 막
제 수준이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마음껏 여쭤보고 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많이 올려주신 거 제가 대신 말고 여쭤볼게요. 근데요, 네. 좀 뭔가 허전한 느낌이 허전하죠. 드는 게 네. 뭔가 저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그죠? 네, 누군가 좀 나의 이런 허전함을 채워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네. 시사 개념 뉴스 프로는 처음으로 사실 그 러브라인이 형성돼 있던 사실 프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서혜성 교수와 곽현아 씨의 러브라인이 은교. 네, 은교의 우리의 관계. 사랑, 은교. 은교지교가 네. 있었는데 근데 어디 가셨어요? 네, 지금 바로 뵙고 여러분들 싶은데. 저희가 정말 힘들게 모셨습니다. 자, 서혜성 교수님 계시면서 앞으로 나의 사랑, 너의 사랑, 안녕하세요. 서혜성. 교수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100만, 200만, 300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드디어 국가를 순찰합니다. 국가가 그동안 우리를 순찰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이게 잘 안 믿어져서 우리가 직접 순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이정열 판사께서 아마 우리의 공정한 활동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실 거고 네. 이상호 기자는 끝없이 뭔가 찾아낼 것이고 그리고 곽현아 배우는 이 방송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네. 저는 구경하겠습니다. 겸손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서둘러서 저희가 갈 곳이 많기 때문에 버스에 네네. 좀 오르겠습니다. 근데요, 네, 네.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몇몇 분들이요, 오늘 어디 순찰할 건지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거 미리 공개할 수가 없죠? 저는 그 몇몇 분이 누군지가 더 궁금한데요. 아마 저하고 안 만나는 동안에 어떤 분을 알게 되어서 아마 그분이 문자로 물어보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제 쪽으로도 네네. 오늘 저희가 네.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제가 바람직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첫날 밤에 과연 우리 투표 용지들, 투표함이 어떻게 잘 보관되고 있는지 너무 걱정이 된다. 3,506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1,161곳. 이제 뭐 어딜 보고 얘기하십니까? 이 저거는 손에 손님 페이퍼. 손에 써놨군요. 네. 요즘 네. 기억을 잘 못하셔가지고 네. 치매 걸려. 나이가 나이만큼. 네. 집에. 설성윤님께서 치매라고 얘기하시는 네. 거 깜짝. 네. 아니 사실 이상호 기자가 손을 보고 있는데 보는 건 괜찮은데 사실 그동안 머리가 계속 아팠거든요. 아 맞아요. 너무 무리를 계속하고 있어 걱정이 돼서 사실 제가 일부러. 아니 근데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단기 기억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요. 저도 알코올성 치매인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곽현아 배우는 다른 팀이죠. 뭐요? 너무 멋있는 남자를 많이 봐서 생긴. 자, 그럼 두 분이 좀 말씀하시라고 그러고 이런 식이었어요. 옛날부터. 식사하시고 오셔야 되구나. 그래서 저희가 1,161곳의 투표소를 다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렌트카를 하나 대절했습니다. 저게 우리 발뉴스에 발휘되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네. 저희가 그러면 렌트카 대절을 했어요. 짧은 시간인데도 하루 비용을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금 35만 원을 주고 저희가 빌렸는데 비싸네. 제가 그러면 네. 발뉴스에서 대절한 렌트카에 올라가가지고 네. 열심히 한번 또 최대한 저희가 능력 닿는 만큼 많은 투표소 현장을 방문하고 네. 과연 제대로 우리 투표함이 지켜지고 있는지 네. 한번 우리 순찰 활동을 해보죠. 네. 오늘 너무 기대되고요.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오르시죠. 네. 고발뉴스 렌트카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우리 방송 중입니다. 일단 미안합니다. 전화기 안 꺼서. 방송을 좀 저렴하게 우리가 정말 진행을 리얼해요. 해봤는데, 우리 너무.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위터와 이상호 씨로 저희가 뭐 의견과 질문 받고 있고요. 고발뉴스.com 고발 게시판으로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새벽 4시랍니다. 이게 동부인지 서부인지 모르겠는데 네. 4시가 다 되도록 아줌마 체력이 지금 기다리느라고 딸립니다. 네. 함께 못해도 마음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올려주셨고요. 너무 더운데 고생들 하시네요. 어떻게 하시면 정말 덥습니다 여기. 그러니까요. 조명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보시네요.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우리가 그 마음, 한국에서 우리가 그 마음 대신 할게요. 자, 이상호 기자 네. 왜 혼자 마이크를 왜 혼자 들고 계십니까? 저희가요 마이크 하나밖에 없어요. 야 근데 아니 야 고발뉴스 그래도 많이 발전해서 이런 마이크도 있고. 이건 왜 우리가 참여했을 때 조명도 없이 진짜 얼굴이 다 흑빛이었거든요. 촛불 켜고 하여튼 네. 방송에서 많이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저희 원조가 여기였어요. 네 그렇죠. 뭐 출발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네 진행을 그러죠 했으면 그러죠. 좋겠는데요. 출발하시죠. 최대한 저희가 많은
투표함 보관소를 저희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이 법적으로 네. 투표함을 원래 투표 끝나고 나면은 선관위로 이동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투표함을 1000곳이나 넘는 동사무소에서 왜 보관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게 상당히 의문인데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규정상으로는 투표 시간이 종료되면은 투표함과 뭐 투표 관계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열쇠하고 그거를 시군구 선관위에 인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정열 전 판사님께서 선관위원장 하시던 시절에도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보관이 되는지 법적 근거를 제가 찾다가 네. 네.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왜냐면 되지만 제가 몰라서 못 찾은 건지 네.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현재로서 이게 조금 좀 이상하지 않나라는 사실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정열 전 판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 선관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왜 어떤 법률적 근거로 중앙선관위가 아닌 지역 선관위 지역 선관위가 아닌 투표소 바로 그거 숙직실에서 예. 보관을 하는지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사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법은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선거라고 하는 것, 투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적절한 곳에, 안전한 곳에 보존돼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은 공정한 타자에 의해서 동시에 감시가 가능해야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잠깐 제가 자료를 제가 꼭 제공을 말을 해드릴게요. 하려고 그러면 오래전부터 이상호 기자는 이렇게 끊어왔던 것을 시청자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3,506곳 중에서 1,161곳의 투표소에서만 투표함을 보관하는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자, 법률적 근거는 뭐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답니다. CCTV와 무인 경비 시스템, 네. 그 다음에 잠금 장치, 열쇠 등이 비교적 잘 돼 있는 것. 응? 아니 비교적 잘 돼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강제를 해야 될 텐데. 아니 뭐 CCTV가 뭐 3대 이상, 뭐 네. 몇 대 이상, 네. 뭐 그다음에 이런 게 정확하게 이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비교적 괜찮네 이러면 장땡인 거예요. 이거 우리 되게 곽현아 위험한데. 씨는 선거 전문가 같아 아 말씀하시는 저요? 게. 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 그 명예교수로 네? 했었잖아요. 아 진짜요? 네. 중앙선관위에서? 네, 중앙선관위에서 어쩐지. 2번 강의하러 갔었거든요. 다이어트 강의. 너무 폭발적으로 강의가. 중앙선관위 네. 직원들한테 다이어트가 네. 네. 여하튼 간에 자막을 저희가 넣을 때 전 네. 중앙선관위 교수 네. 가로 다이어트 명예교수. 명예교수. 네. 네. 자, 다이어트. 다이어트에 한해서 선거 관리에 관련된 명예교수가 아니고 네. 다이어트 명예교수. 네, 그렇죠. 그분들 공무원분들을 제가 다이어트 시키고. 중요하죠. 그 네. 주권자가 행사한 주권을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하는 선관위 그렇죠. 사람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럼요. 아주 중요한 일. 제가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진행 좀 하고요. 네. 네. 그래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 2개 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이상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1000여 군데 넘는 곳에서 선관위의 임의의 판단에 의해서 투표함이 보관되겠죠. 물론 보관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좀 불안하거든요. 사실은요. 불안하죠. 예. 불안해서 투표를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 투표 용지는 금보다 비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이게 공화정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공화정은 절차의 투명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대한 주권 행사에 관련돼서 선관위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정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비교적이라고 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선관위가 판단하는 게 매우 놀랍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길게 들었는데 결국은 네. 놀랍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1161곳의 투표소에서 오늘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비교적 잠금 장치가 잘 돼 있거나 CCTV가 잘 확보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100번 양보해도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네. 이런 것 말고도 있어요. 오늘 투표함이 밤을 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도서 및 산간 지역으로 네. 당일 투표함 인계가 어려운 곳에서도 CCTV와 잠금 장치와 무관하게 투표함이 오늘 밤을 샌다고 합니다. 그거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 네. 무관하게라고 한다면 도대체 누가 감시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심각한데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지금 당일 인계가 불가능한 이렇게 얘기돼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본 투표일이 6월 4일이지 않습니까? 네. 6월 4일 날 6시가 되면은 투표가 종료가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개표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당일 인계가 되죠. 당일 인계 안 하면 어떻게? 당일 인계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할 때도 도서 산간 지방에선 그 다음 날 개표였나요?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국 지방 동시 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개표도 동시에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투표함이 인계되지 않는다, 어떻게 당일 인계되지 않는다 개표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개표 다 끝나고 아이고 상관이 이거 도서 지방이고 그럼 나중에 배로 와라 뭐 이렇게 해서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좀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심각하네요. 네. 이게 비교적 안전한 곳 또는 당일 인계가 어려운 곳 1161곳의 투표함을 오늘 숙직자가 뭐 끼고 자든 안고 자든 여하튼 숙직자 책임하에 밤을 지새게 되는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는 뭐 추측이지만 네. 예산 문제. 예산 아. 돈 없으면 투표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아까 공화정의 네, 맞습니다. 절차인데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 도서 지역을 예로 들면 배로 옮기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금보다도 중요한 이 주권자의 한 표인데 네. 헬기로라도 움직여서 원칙대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헬기 많잖아요. 예. 네.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쓰더라도 정말 이것이 공화정 또 주권자의 의사 이것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조치에는 왜 거기에 돈을 아끼려고 하는지. 사실 말이 어려워요. 공화정 그러면. 네. 근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저렴하게 설명드리면 나라입니다. 나라가 유지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투표이기 때문에 저는 투표함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2년 전만 해도 걱정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걱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걱정에는 많은 분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이 완벽한 투명성과 절차가 보장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다고 정말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걱정 어쩌면 안 할지도 모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전 국민적 의심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외국 신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백한 부분에서 어떤 위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국 표현하고 언론보단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외국 네. 언론들이 보도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도리어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이런 어떤 과정들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우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괜한 우려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버스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어디로 가고 걷어보죠. 뭐 우리가 잘 안 거쳐. 네, 아이고. 여러분들 알 권리를 위해서 이 어둠의 커튼을 저희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튼 없는 방송 고발뉴스 정신입니다. 자, 지금 네. 버스가 지금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의도를 벗어나고 있는데요. 이 다리가 네. 무슨 다리입니까? 여기 다리가요? 하천교인가요 이게? 네, 여의도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네네. 마포. 기자가 팩트가 중요한데. 죄송합니다. 지금 보겠습니다. 저는 전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 저 보쌈당한 국회의사당이 저기 기분이에요 지금. 보이는데. 아, 예. 네, 이제 아마도 막 서강대교. 네, 서강대교. 네, 서강대교. 네, 서강대교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저희의 오늘 동선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네. 특히 네. 저희가 투표함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하니까 니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점검하느냐라고 항의하는 분부터 시작해서 선관위 몇몇 직원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서 잘하는데 너희들이 왜 점검을 하느냐며 그런데 어디를 들르는지 좀 알고 싶다. 아니 알아서 잘 하시는데 왜 그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한테도 그런- 한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아이고 현아 씨가 왜 그 돌아다니세요? 이러길래 아유 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자세하게요? 네. 아니 사실 그 네. 저 아는 분 중에 선거 그 관리위원회 그 한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명예교수신데. 네, 그러니까요. 그냥 평생 연락 안 하시다가 이제 한 번 연락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상호 기자님 이렇게 몇몇 분 해가지고 그 이정렬 투표함 서혜성. 네. 네, 투표함 그 잘 보관되고 있는지 보러 다닌 거 맞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맞다 그랬더니 그 왜 하냐고 그러시. 자세하게. 그래서 왜 네. 이상호 기자랑 어울리느냐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현아 씨가 그럴 뿐이 아닌데 왜 이상호 기자? 아니 근데 이상호 기자님이랑 저랑은 뭐 거의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네네네. 사실 제 쪽으로도 니네가 왜 투표했으면 됐지, 투표함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왜 어떤 법적 근거로 점검하겠다고 그러느냐. 근데 저희가 법적 근거가 없나요? 그건 주권자로서 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고요. 당연한 그리고 거죠. 저 생각은 우리 그 지금 놓고 말씀하실 때. 세월호 아픈 그걸 봤는데 사실은 원인이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은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서 정말 이런 과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면 세월호가 정상적으로 제주도에 도착했다. 그렇다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는 마음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가는 것도 물론 투표함이 잘 보관됐으면 천만 다행인데 더 좋죠. 네. 혹시라도 이렇게 꼭 문제가 터져야만 그때 가서 이런 걸 했어야 된다 저런 걸 했어야 된다 책임 소재 가지고 그러지 말고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예방하고 점검하지 않는데 당연한 권리가 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처럼 영세한 대한 언론이 이렇게 소형 버스 렌트해서 대절해서 할 게 아니라 MBC, KBS, SBS 중계차 많으니까 거기서 밤새도록 경찰 사건 기자들 네. 불려서 투표함 보관 실태를 점검해 주는 게 국민이 편하게 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방송일 텐데 사전 투표 여러 가지 의미로 봤을 때 투표권이 더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만큼 소중한 국민의 투표권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중앙선관위가 법률적 근거가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읍면동으로 투표함을 상당히 많이 남기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시군구에서도 도시에서도 보안상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봤을 때 투표함을 숙직자가 보관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상태란 말이죠. 적어도 네네. 법률적 관계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첫 번째 기착지로 곧 네, 곧 차가 도착할 도착할 것 것 같은데요.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네. 막간에 저희 지금 고발뉴스닷컴으로 여러분들 많은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 네네네. 몇 가지만 좀 궁금증을 네. 좀 급하게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출력 용지를 교부하는 곳이 있다.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저 중구청 같은 거, 중구 선관위에서는 유의해라 이런 공문까지 내린 것이 지금 트위터에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이런 경우 편의적으로 용인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지역 선관위원장 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투표 해보신 분들 얼마나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투표용지 보면은 거기에 도장이 하나 찍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네모난 도장이 있고 동그란 도장이 있고요. 그 동그란 도장이 그 당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도장입니다. 그 도장이 있어야만 유효한 투표용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처음에 투표소에 들어가면은 신분증 보여주고 투표용지 받잖아요. 네. 받을 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그 도장 찍어서 투표용지 주거든요. 원래는 가서 투표하러 왔습니다 하고 신분증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그 투표용지를 받을 때 찍어서 한 장씩 줘야죠. 네. 그래야지 사고가 안 나죠. 응. 근데 줄 쫙 서 있으면 대충 한 20-30명 정도 맞겠구나. 20장 30장 찍어 놓습니다. 어머나. 네. 그러다가 흘렸다. 그럼 골치 아프죠. 네.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전 투표용지는 프린터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도장 찍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기간 기다리는 거를 못 참아서 미리 출력해가지고 묶어놨다가 주는 모양인데 그 분실이라도 하거나 그럼 큰일 나는 섞이기라도 하면 네. 정말 큰 문제다. 사실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국가의 행정 실무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사실 이런 거 예,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지금 12.19 부정선거를 경험한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들 네. 사실은 많이들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자, 인천시 남구 숭이동인데요. 사전투표 방식 보니까 기표구 7장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투표한 곳에는 회송용 봉투 없이 그냥 7장을 한 투표함에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관내 투표죠. 관내 투표니까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예. 이상한 건 아닙니다. 예. 예, 이분이 관내에서 투표하신 거라면 회송용 봉투가 불필요하시겠죠. 근데 인천 남구라고 하셨으니까 인천 남구 지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셨다면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혹시 뭐 서울 사시는 분이 인천 남구에서 네. 했는데 별도의 회송용 봉투를 주지 않았다 하면 문제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무효죠. 투표로서 예. 무효가 되는 거죠. 네. 사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희가 오늘 이 순찰 생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내일 하루에 더 사전투표 기일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내일 좀 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으면 하는 투표 동료의 의미도 있다는 내용. 이상호 기자. 다행스럽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같은 형태로 그 투표 관리를 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 아까 말했던 158조 이외에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발뉴스 알려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선거관리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뭐 기자들 통해서 릴리즈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무슨 근거를 합리적 근거를 내일 또 있기 때문에 지금쯤이라도 투표소에서도 뭐 숙지를 하신다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땐 비상사태 상태에 거의 가까운 이런 형태의 근무를 초비상사태 근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 아닙니까? 당연히 예 맞습니다. 당연한 요구고 당연한 권리고요. 세금 내는데 그 정도도 못하면. 아유 그럼요. 자, 저희는 사실 당연한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주권의 권리인데 그걸 요구하면서도 편히 우리가 이런 거 요구해도 될까 하는 눈치 보는 행태가 있어요. 그건 독재 시절에 우리가 길들여진 행태인데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자는 네네. 저는 지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상호 기자가 선거에 국정원도 같이 한다고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자, 사전 선거 사실 상당히 찜찜합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올해부터 종이 박스가 아닌 플라스틱 투표함을 사용한다고 하니까 밑바닥을 째고 표를 바꿔치기 하고 봉인지 붙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이런 내용들 많은데 투표함이 프랑스 같은 나라 보니까 아예 철제로 여러 가지 뭐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철제로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플라스틱 뭐 종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일단 가벼우니까 네. 운반하기 편하고요. 그냥 운반하는 게 싸요. 편하라고. 예. 한마디로 저희 중요의 중요성, 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그 편의를 위해서 그런 사실은 그게 네. 지금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선거 관리나 선거 투표가 상당히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래도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렇게 선거할 거면 차라리 옛날처럼 철제로 해서 무겁게 해가지고 적어도 투표함에 있어서의 부정은 발생하지 않게 만들자라고 하는 요구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좀 민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네네네.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민주화는 결국 그 사회의 신뢰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불신들이 있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돼서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온갖 불신과 의혹이 좀 자라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 사회적으로 더 이상 이 세월호의 악몽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지금 영등포 같은데요. 네네. 내려서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투표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내려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실제로 투표함에 접근할 수 있을지 또는 뭐 경찰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만 믿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 투표지, 투표함을 지키는 방범대원으로 자임을 하고 여러분들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서 투표함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만 믿고 저희는 지금부터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무슨 투표에 우리가 투표 상황을 개입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뜻이 추호도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그리고 투표가 진행 중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보관된 상태를 국민들에 공개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한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감을 가지고 이거 나가보시죠. 네. 자, 앞장서 주시죠. 네. 우리 변호사님은 앞서고요. 네. 법적인 문제. 변호사 안 아직 됐다니까요. 안 됐죠. 네. 전 판사님은 네, 앞장서 전 주고. 판사님. 네. 대림 이동 어린이집이 있는 거 보니까 대림동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면 쭉쭉쭉 가볼까요? 대림 이동에서는 사전 투표를 몇 분이나 하셨을까요? 근데- 448명이 오. 대림 이동에 사전 투표를 아니, 하셨다고 합니다. 사전 투표를 448명이나 하셨다고요? 예. 많이 하셨네요. 지금 이제 투표가 끝난 상태라 지금 이제 투표함을 지금 이제 보관을 하고 계실 텐데 몇 분이나 계실지, 그리고 저희가 또 사전에 얘기 듣기로는 무슨 뭐 경찰관이나 뭐 여기 대림 이렇게 이동 네. 사전 투표소인데 여기 이제 경찰관이 와 계실 줄 알았는데 네. 경찰관은 안 계시고 저희가 한번 노크를 해볼까요? 네네. 혹시나 들어갈 수 있는 재능. 계세요? 계세요? 고발뉴스에서 왔습니다. 저희 투표함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소리가 큰 덕분에 실례합니다. 진짜 목소리 크시네. 계세요? 한 분이 지금 나오시고 있습니다. 저 안에서.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희 언론사인데요. 고발뉴스에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전 투표 여기서 잘 진행이 됐나 궁금해서요. 잘 진행. 잠깐 말씀하시면 448명 투표하셨어요. 그럼 그 전체 정도면- 유권자의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문을 좀 여시고 말씀하시면. 예. 3.02% 정도. 3.02%. 3.02. 많이 하셨네요. 그럼 내일까지 하면 상당히 될 텐데. 내일은 농구가 좀 더 돼가지고 예. 월보다 좀 높지 않을까. 예, 사실 몰랐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처음 해보는 거라 예, 오늘 3% 하셨으면 내일은 더 하실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혹시 실례지만 야근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여기 투표함하고 같이 밤을 새시는 거예요? 밤을 새는 겁니다. 그럼 몇 분 정도 같이 여기서 숙제하시나요? 두 사람.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근무하시는데 대단히 사실 뭐 결례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오늘 448표 이지만 사실 모든 국민들의 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되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저희가 그 투표함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좀 보여줄 수 있나요? 그거는요? 그냥 멀리서만 보겠습니다. 멀리서만 예. 그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러면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저희 그 인터넷 뉴스입니다. 고발 뉴스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확인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네. 저- 핸드폰으로 저희- 그냥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기자 지금 방송 되고 있으면- 있는. 네네네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아, 네네. 자, 우리 네. 근무를 하시는데요. 두 분께서 우리 믿음직한 네. 공무원분께서 자 지금 문을 잠글 수 있는 게 하나, 두 개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근무 중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확인하고 네, 네. 빨리. 네, 저희도 방해하지 않는 게 네네. 그죠? 주민등록 보관실 그리고 전산실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안에 아마 보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 만지지 마시고. 동사무소에서도 좀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예요. 사실. 네, 그러겠죠. 왜 전산실은 이제 뭐 그 컴퓨터 서버라든지 여기 뭐 그런 안에 것들 이제 같이. 따로 예. 보관을 하신 거네요. 아, 그렇죠. 네. 이 자체가 전부 네, 이런 안녕하세요. 걸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껴안고 주무시는 줄 알고.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우신 부분도 있겠어요. 처음 보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네, 저희가 조심스럽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곳에 여러분들 행사하신 소중한 투표함이
잘 보관이 되고 있네요. 자, 어떤 마음으로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정말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주권이 담겨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국민들의 그 성실한 또 아주 그 권리 행사를 위해서 한 표 던져놓은 이 투표함을 하여튼 마지막 그 중앙선관위에 옮기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이제 잠을 설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네. 아, 말씀 너무 든든합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기 그 이게 이제 내일까지 투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몇 시에 이것이 중앙선거관리 이동합니까? 저희들이 내일 6시까지 끝나고 나면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경찰 네. 그 입회하에. 입회하에 네. 차로 이제 선관위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가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영등포 선거관리. 예, 영등포 선거관리위원회로 가요. 예, 예. 여러분, 이곳에 바로 우리 대림 제2동 사전투표소에서 오늘 하루 448분의 소중한 민의 주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제가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할 거 한 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내일 할 땐 이걸 열는 게 아니고 다른 투표함을 사용합니까? 이걸 가지고 합니다. 여기다가 또 추가. 봉인이 되어 있는데 봉인을 뜯게 됩니까, 그럼요? 그렇죠. 원래는 이걸 이제 여기를 다시 열게 되면은요. 네. 이걸 뜯게 되면 네. 열리고 원래는 봉인할 때 이게 열쇠를 잠그게 돼 있어요. 네. 열쇠를 안 잠그고 네. 지금 이 봉인만 해놨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그 투표 선관위원들하고 네. 각 정당 참가인들이 보는 그 상황에서 이걸 네. 다시 개함을 해서 이제 투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오늘 이걸 봉인할 때 네. 정당 관계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이런 분들 다 같이 오셔서 봉인을 하신 겁니까? 그럼요. 다 계실 때 봉인해서 네. 이제 그 위층 투표소에서 나올 때는 네. 경찰하고 같이 아, 여기까지 갖다 놓고 네. 그다음 경찰은 가시고 네. 그러고 이제 열쇠를 잠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일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관위원들, 네. 각 정당 관계자들, 네. 그다음에 이제 경찰 다시 와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 과정은 네. 똑같이 오는 거와 똑같이 그 역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가 지금 동사무소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동사무소. 몇 분 정도 근무하시는 거죠? 오늘 저녁에요? 아니요, 다 해서. 다 해서요. 예. 저희들 그 투표소 말씀, 동사무소 아니, 동사무소 전체 직원이요. 저희들 15명입니다. 15분 정도가요. 예. 친절히 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오늘 밤잠을 설치고 나도 이렇게 여러분들 민의를 소중하게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오늘 행사하신 대림 2동은 최소한 제2동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은 잘 보관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 저희가 확인해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인터넷에 많은 분들이 직접 네. 자기들의 투표함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한데 네. 이 언론사 또는 시민들이 이런 투표함이 잘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고발뉴스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특별히 금지되어 있는 규정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투표 과정이라든가 투표함 보관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와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낸 것으로 그러면 우리 고발뉴스를 아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는 정당하다고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해가 되기 전에 저희가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자, 대림 2동 주민센터의 투표함은 안전하게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이쪽 네네. 아유, 저를 새로 생긴 사전투표제 처음으로 생겨서 오늘 처음으로 투표를 하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 지금 대림 2동 제2투표소에는 에서는 448분 그래서 3%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네. 하루 만에 보였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포함하면 대단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요. 네. 네, 서울시 사전 투표자 수가 나왔습니다. 지금요. 네, 36만 627명으로 나왔네요. 투표율이 4.75% 오, 정도 대단히 높네요. 나왔습니다. 4.75% 거의 반올림에서 5%면 그 투표율은 반올림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안
되죠. 네. 4452. 네, 아유 위험해요. 그런 얘기 오늘 꺼내지도 마. 서혜성 교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네, 오늘 좀 감사합니다. 나 말하고 너무 미안해서 내가 못 있겠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묻겠습니다. 이 대림 제2동 사전투표소의 투표함 오늘 서울시 36만이 넘는 서울 시민들 참여한 가운데 4.75%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대림 제2동의 사전투표소의 투표함은 안전하게 잘 보관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직접 와보십니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사실은 이것을 사람한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물적 설비,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전산실 주민등록 그 장부 보관실에 지금 투표함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 선거가 계속 이루어질 때 사전 투표도 계속 갈 테니까 이 주민센터마다 투표소마다 투표함 보관 장소를 따로 만들고 그 투표함이 있는 것을 비추는 CCTV가 집중적으로 몇 개가 있어야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저희가 모니터할 수 있는. 예. 이야. 굳이 그거를 여기서 당직자가 보실 게 그쵸. 아니라 그걸 실제 선관위에서 그럼 뭐 이것도 좀 위법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양해를 한다면 그러면 투표함이 왜 지금 접근한 사람이 없다 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물론 그래도 무슨 뭐 궤도 루팡 같은 사람은 CCTV가 비춰지고 있는데도 밑으로 콘크리트로 뭐 하고 그래서 빼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확인 가능한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 두 분 동사무소 직원분들께서 애는 쓰고 계시지만 예.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금 경찰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좀 복잡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불편한 것입니다. 주권 행사는 굉장히 불편한 과정을 거쳐서 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디지털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 그렇게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 장비가 신뢰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권은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이제 얘기를 들을 때 여기 직원분들 또 경찰 그리고 정당 관계자분들이 같이 입회하에서 밀봉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나 선거관리위원회가 멀겠습니까? 아무리 먼다 한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 다시 가져가서 저는 개봉하지 않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밀봉으로 끝내고 왜냐하면 밀봉한 걸 다시 연다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다시 새로운 투표함을 내일 아침에 다시 가져와서 다시 그걸 가지고 열고 그리고 거기에 투표를 하고 다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제 생각이 생각도 들고요. 그냥 저거 보내고 네. 그러니까요. 내일 또 새로운 투표함을 그러니까요. 썼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적어도 조금 약간 마음에 그렇죠. 걸리거든요. 음식도 이렇게 먹던 거에서 새로운 음식이 오면 뭐 접시를 바꿔주는데 좋은 음식점 가면. 네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래 있으면 또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또 누가 될지 모릅니다. 누가 될지 몰라서요. 네. 자, 그럼 다음 장소 과연 어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을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오르시죠. 네. 네. 당이 지금 떨어지시는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진짜 연구가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들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소년병 기자 생활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갇히는 가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